미인, 곡. 생각한다.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자, 관동별곡, 3인곡. 자, 곡은 노래죠.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자, 번호, 이름 쓰시고요. 성우님 낭독을 들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성우님 낭독 상당히 길었죠. 자, 이 긴 3인곡을 세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서사, 본사, 결사. 자, 서사를 보시면요. 서사는 첫 부분이에요. 처음, 중간, 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3인곡의 처음, 서사. 성우님 낭독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이 처음 부분, 서사 부분에는요, 사랑하는 임과의 인연, 그리고 그 임과 이별 후 그리움이 짙게 나타나 있어요. 자, 그리움은 마음이죠. 정서죠. 필링이죠. 이모션이죠. 자신의 감정을 아주 짙게 드러냈어요.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 한탄, 헤어졌어. 안타까워. 한평생 함께 살아갈 인연인 줄 알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 사랑하다는 말, 옛말이 괴다거든요. 괴다. 사랑하다가 예전엔 괴다였어요. 괴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 함께 사는 줄 알았더니 live together. 늙어서 무슨 일로 왜 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헤어진 거죠. 자, 왼쪽이 이제 고어 그대로는 아니고 그래도 좀 풀어놨는데, 자, 제가 오른쪽 위주로 볼게요. 현대어 풀이가 완전히 되어 있는. 그래서 인연인 줄 알았는데 그리워하게 됐다는 건 이제 이별이죠. 자, 회상을 해봤어요. 엊그제만 해도 회상해보니까 광안전에 올랐는데 바로 임이 있는 곳이죠. 자, 여기서의 임이 임금이잖아요. 대놓고 임금님 하면 자기도 생각하기에 너무 너무 심하게 아부한다고 말할까봐 사랑하는 러버로 바꾼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어찌해서 하계에 내려오니, 하계가 인간 세상. 그래서 제가 지금 세모했죠. 자, 임금 계신 곳은 동그라미, 광안전, 하계. 임금이 계신 곳이 아니야. 임금 계신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은 세모로 칠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지향하는 곳은 광안전이잖아. 임금 있는 곳이잖아. 나는 지금 다른 데 있잖아. 그래서 이 화자가 여성이라는 게 이 단어에서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연지분, 화장품이에요. 아, 정철은 남자인데 여성을 내세워서 이 작품 썼구나. 그래서 화장품이 있어도 누구를 위해서 곱게 단장할까? 단장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묻는 서리법이 쓰였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광안전이 아니라 하계에 있으니까. 화자가 있는 곳, 그지? 임금이 있는 곳. 그러니까 임금과 떨어져 있으니까 화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름이 쌓여가지고 짓는 것은 한숨, 지나니 눈물이다. 자, 짓나니 짝, 한숨이요 눈물이라 짝. 대꾸법이 쓰였죠.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하도할시야, 많기도 많구나. 뭐가 복받칠 일, 감정이 복받치고 너무 슬퍼서 임과 헤어져서. 여러분, 서사에서 동그라미, 세모, 별표 친 거, 이 단어의 의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기호로 표시하고 있어요. 이 서사에 드러나 있는 정서도 잘 아셔야 돼요. feeling, emotion, mood. 자, 이제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 본사. 자, 본사는요,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감정을 펼치고 있어요. 자, 계절의 흐름에 따라 고조되는, 점점 상승하는 그리움. 이별에서
서사에서도 그리움이 나타나는데 점점 고조돼요. 점점 상승해요. 점점 더 심해져요. 자, 제가 지금 노란색 형광펜으로 한 게 바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에요. 자, 노란색이라서 제가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계절 변화. 계절 변화. 자, 본사 1, 2 시작. 이 처음 부분이 전부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 있어요. 동풍이 뭐래? 봄바람. 눈을 헤쳐냈다니까 바로 본사 1은 스프링. 봄이구나. 그래서 봄에는 매화를 심었어요. 매화. 여러분 매난국죽 사군자 아세요? 자, 이 매화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바로 변하지 않는 충성심이죠. 임에 대한 충성심. 이 매화를 꺾어서 임에게 보내고 싶다 했잖아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임에 대한 충성심, 변함없는 마음. 아시겠죠? 자, 하트 그래서 했어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여러분 제가 서사 할 때 얘기 안 했는데요. 자, 왼쪽에다가 요렇게 줄수를요. 자, 쓰세요. 자, 요렇게. 그래서 우리 총 몇 줄인가 나올 텐데요. 자, 여기 29줄까지 나오죠? 자, 본사 1의 핵심은 바로 봄. 계절의 변화, 봄 시작됐고요. 화자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매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본사 2는 어떻게 계절이 변했어요? 푸른 잎, 녹음이 우거졌다. 푸른 잎, 푸른 나무. 뭡니까? 서머. 서머니까 연두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자, 여름이에요. 여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자꾸 영어 쓰냐 할까봐 봄, 여름 여기 적었어요. 자, 여름이 됐지만 수막이 비어있다. 수놓은 장막이 텅 비어있다. 바로 임이 없다. 내 곁에 없다. 임의 부재. 자, 부용, 연꽃 무늬, 연꽃 무늬를 수놓은 비단위장을 걷어놓고 여기에서도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전에 여성이 거처하던 곳을 부용당이라고 했었어요. 여성이 거처하던 곳을. 그래서 이 여성 화자가 임을 그리면서 근심이 많다, 시름이 많다. 그러면서 뭘 지어? 옷을 지어냈다. 자, 본사 2 여름의 핵심은 옷이에요. 옷. 내 곁에 없는 임의 옷을 지었다는 건 바로 임에 대한 화자의 지극한 정성이죠. 여름이라 푸른 잎은 우거졌는데 텅 비어있다.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이죠. 새잎도 나고 막 여름은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데 쓸쓸하고 비어있고. 자, 좀 안 좋은 건 세모 쳐볼게요. 대조적인 이런 상황. 임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임의 옷을 지었다. 엄청난 정성, 사랑이죠. 여기 아까 본사 2는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함께 이제 외로움도 나타나 있죠. 외로움, 그러니까 이 정서를 잘 아셔야 돼요. 정성, 임에 대한 정성 더하기 막 혼자 지내고 있잖아요. 막 푸른 잎이 우거지고 그랬는데도 비담이장을 쓸쓸하고 그죠? 외롭죠. 독수공방하는 외로움이 나타나 있어요. 본사 1에는 충성심이 나타나 있고요. 요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화자의 정서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서정 가사라서요. 이제 막 자기가 지은 옷을 막 자화자찬해. 그리고 막 배곡함에 올려가지고 막 그 안에다가 담아두고 막 반짝반짝반짝 블링블링 임의 옷을 담아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데 바라보니 뭐야?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바로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택배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려고도 했는데 산인가 구름이가 너무 멀고 험하다. 너와 나, 사랑하는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천리 만리 길에 어떻게 찾아갈까? 누가 찾아갈까? 찾아갈 수 없다. 이것도 일종의 서리법이네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찾아갈 수 없다. 천리 만리나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내가 지은 옷을 못 준다. 자, 가을 본사 3, 3은요. 자, 서리.
서리가 내릴 무렵 가을 기러기가 기럭기럭 운다. 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본사 1, 2, 3, 4 시작할 때마다 계절의 변화로 시작을 해요. 자, 본사 4 마찬가지로 자, 가을 다음에 뭐다? 계절의 변화, 겨울, 건곤, 온 세상, 흰 눈, 누가 봐도 겨울이죠? 그래서 본사 3은 가을, fall, autumn. 본사 4는 winter, 겨울. 자, 일석이조 영어 공부까지. 자, 여러분 아까 화자가 있는 곳이 서사 1에서 하계가 있었잖아요. 8번째 줄에 하계. 자, 본사 3에서 자, 위로란 말이 나와요. 위로, 높은 누각에 홀로 올라. 그러니까 광안전은 아니죠. 자, 위로 역시 화자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본사 2, 3, 4 이렇게 줄수 몇 줄인지 숫자 쓰세요. 높은 누각에 올라온 자 수정년 거드니. 여기 오타 났네. 수정념. 수정으로 만든 발. 여러분 중국집 가면 입구 들어갈 때 이렇게 막 기다랗게 막 이렇게 막 해서 연결돼 있고 이걸 걷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게 있잖아요. 이게 발이거든요. 그래서 동산에 달이 떠오르고 북극에 별이 베니. 자, 바로 사랑하는 임이 아닐까요? 이 별은 북극성.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 사랑하는 임을 비유했으니까 별. 자, 시험에는 왼쪽이 나와요. 오른쪽 안 나오고. 이 별은 임을 비유했다. 이 사람이 이제 막 별만 봐도 임 생각이 나나 봐. 그래서 임인 줄 알고 막 눈물 흘리고 이제 청광. 자, 아까 매화를 임에게 보내고자 했는데 이제 청광, 맑은 달빛을 봉황루에 붙이고자. 자, 봉황루가 바로 임금 계신 곳이잖아요. 아까 우리 저기 광안전처럼 서사 7번째 줄에 광안전처럼. 자, 이 맑은 달빛을 집어내어 임 계신 궁궐에 보내며 그 임이 이 모든 걸 다 세상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선정을 베풀면 좋겠다. 좋은 정치, 백성을 위한 좋은 정치를 펼치길 바라는 거야. 이 맑은 달빛을 온 세상에 다 비추어가지고. 그래서 이 청광은 그러니까 정확히 임금이죠. 임금님의 선정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야 백성이 고통에 빠지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임의 선정에 대한 소망을 담은 소재입니다. 자, 봉황루 임 계신 곳. 자, 개인의 감정을 펼친 서정 가사라서. 그리고 본사 3에서도 역시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 바라는 마음이니까 충성심이 드러나 있죠. 나를 버린 임금이라도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다. 충성심이 나타나 있죠. 자, 겨울이 됐는데도 화자는 여전히 혼자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본사 4 첫 번째 줄에 계절의 변화밖에 안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도 좀 외로운 마음이 독수공방 아시죠? 예, 혼자 지내는 거. 외로움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서 심산궁곡은요. all over the world예요. 깊은 산 궁벽한 골짜기라는 거는 온 세상, 그러니까 온 나라 전국 방방곡곡.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북쪽부터 남쪽까지 전부 다 all over the world.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 어떻게 나타나 있냐? 바로 화자가 머물고 있는 소상남반. 자, 여러분 소상남반이 바로 화자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화자가 있는 곳 세모 쳤죠. 왜냐하면 화자는 동그라미에 가고 싶어 해요. 임금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임금님. 이제 임금하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임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걸 동그라미로 했어요. 바로 옥루고처죠. 옥루고처는 바로 임금께서 계신 북쪽의 궁궐이에요. 여기 가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있는 곳도 이렇게 추운데 임금이 계신 북쪽이 더 춥잖아. 거기가 더 춥겠구나 생각하는 거야.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그래서 지금 막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임 러버 추우면 어떡하지? 짜잔. 그래서 양춘, 따뜻한
봄볕을 붙여내서 임 계신데 쏘이고 싶다. 임이 추울까봐. 임에 대한 화자의 염려가 나타나 있죠. 일편단심 임뿐이야. 임이 나를 버렸어도 임의 건강을 염려해서 추워서 감기 걸릴까봐. 자, 자기 집 초가. 자기는 지금 초가집에 살아요. 벼슬에서 물러나가지고 부유하게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거죠. 초가 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자. 자, 자기가 있는 곳 세모, 임금님 있는 곳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양춘이지. 초가 처마 비친 해. 우리 집에 비친 이 해를 임금님 계신 곳에 쏘이고 싶다. 이제 임에 대한 사랑. 그래서 홍상. 이 홍상은 뭐예요? 붉은 치마예요. 자, 다시 한번 화자는 여성임을 알 수 있죠. 지금 별표 친 게 전부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막 해 저물고 짧은 해 지고 밤이 돼가지고 공우. 여러분 공무도 하가에서 공우가 이 하프 비슷한 악기인데 이것만 봐도 또 여성 화자라는 걸 또 알 수 있네. 왜냐하면 하프를 물론 남자가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여성이 아무래도 공우 악기를 많이 다뤘으니까요. 그래서 이 밤은 언제 셀꼬 독수공방.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 원앙이 인꼬, 금슬 좋기로 유명한 새거든요. 인꼬 부부 새거든요. 근데 정말 굉장히 대조적이네요. 지금은 이불은 아주 막 사이 좋은 원앙새를 수놓았는데 나는 혼자야. I'm lonely. 이제 사계절 본사 다 끝나고 결사 마지막 끝 마무리 왔어요. 처음 중간 다 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임 생각하고 하루, 한 달 계속 생각하고 막 골수에 뼈에 막 새겨지고 상사병 걸렸어. 유명한 의사가 와도 상사병 못 고쳐. 이 내 병은 바로 임의 탓이다. 일편단심 느껴지세요? 삼인곡은 조선시대 유행가라 그랬죠. 조선시대 유행가. 지금 우리 멜론 차트 1위부터 몇 위까지 대중가요, 케이팝 하듯이 조선시대 케이팝이 바로 가사였어요. 자, 이 사미인곡은요. 서사, 본사, 결사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화자는 죽어서도 임을 따르겠대요. 죽어서 나비로 환생하겠대. 호랑나비. 그래가지고 죽어서 다른 존재로 환생하더라도 나비가 돼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 임의 곁에 있겠다. 나는. 이게 일편단심이 아니고 뭐요? 이제 임금님이 그 당시 모든 관리들의 생사 여탈 그 벼슬 다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랑 노래로 바꾼 거죠. 나비가 돼가지고 꽃에 앉았다가 향 묻은 날개로 올무리라. 나비가 되어서 내가 임의 곁에 가서 향기를 옮기겠다. 그래서 당신은 난 줄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쫓겠다. 죽어서도 변치 않을. 죽어서라도 임을 쫓아가겠다. Follow you. 그래서 이 작품은요. 송강 정철. 송강은 호예요. 탤런트 송강 아니에요. 호. 다산 정약용. 이런 알죠? 또 다른 이름. 이제 당쟁으로 인해서 관직에서 물러서 고향이 전남 창평이거든요. 따뜻한 남쪽 나라. 그때 임금을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으로 설정해서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너무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고 자기도 조금 너무 이렇게 철판 깔지 못한 다음에야 조금 나쁘끄럽고 하니까 너무 오글거릴까봐. 표면적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임을 향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 근데 그 이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사랑일 땐 한자성어로 뭐라고 한다? 연군지정. 이 군자가 임금 군자예요. 연군지정, 요 괄호는 연군지정이에요. 그래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사랑을 죽어서라도 범납이 돼가지고 막 옷은 무슨 막 아까 블링블링 막 배곡함에 담아두고 막 장난 아니었죠, 과장. 그래서 본사에서는 계절의 흐름, stream of season, four season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총 63줄이죠. 63빌딩.